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도 4달 일반 국민인 대상 소매용 디지털 CBDC 디지털 루피 실험 준비 중이다. 인도 중앙은행인 준비은행이 4달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소매용 CBDC의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달 1일 기간 간 거래에 사용하는 도매용 CBDC 거액결제용 금융기관용 CBDC 실험을 시작한 인도 준비은행이 4달 소매용 디지털 루피의 시범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즉 도매와 소매를 바로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준비은행은 CBDC 디지털 루피가 기존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은행은 소매용 디지털 루피 시범 운영을 시행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 단계에 와 있다. 자, 참여 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각 은행은 선정 지역 내 이용자 1만 명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루피를 우선 지원한다. 이후 전국 시중은행으로 CBDC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CBDC 인프라는 인도 국립결제공사가 보유한다. 자, 현재 각 개인과 매장이 CBDC 전용 월렛을 다운로드해야 하지만 향후에는 기존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월렛을 완전히 통합할 계획. 디지털 루피에서 월렛에 저장되며 ATM에서 현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고객은 이용 금액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 세상이 인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도 CBDC에는 바로 리플이 깊이 관여하고 있죠. 시계추를 좀 돌려보시죠. 2019년 7월 13일 리플 수석 엔지니어였죠. 그 당시 애쉬 비를라. 현재 인도의 파이프라인의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하고 인도 송금 시장에 우리보다 더 접근성이 좋은 수단은 없을 것. 자, 그래서 리플 엑스 커런트 인도 내 모든 은행에 도입될 것. 이게 2019년 7월 13일이에요. 자, 그리고 인도 연방은행 리플의 국경 간 결제 기술을 이용한다. 2019년 11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인도 중앙은행 CBDC 루피 발행한다. 이게 2022년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인도 4달 소매용 CBDC 디지털 루피 실험 준비 중이다. 자, 이미 리플과 전 세계 인도를 포함해서 모든 중앙은행들에게 이 중앙은행 간의 CBDC를 연결하는 도매용 거액결제 시스템의 리플 네트워크 그리고 확장해 나가는 인프라 시스템 이미 오래전부터 오랜 기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시계추를 현재 시점으로 돌려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연준의 주요 주주이자 미국 중앙은행의 주요 민간 주주이자 글로벌 메가 은행 중의 하나인 기득권 중의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ODL 서비스를 위해 이미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리플과 SEC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 오딜에 따르면 투자 플랫폼 링크토 디지털 자산 이사인 닉 브라파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과 ODL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 SEC와의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에게 들었다. 리플 CEO가 구체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언급했다. 자, 감이 오시죠? 여러분, 이미 전 세계의 디지털 혈관이 깔리기를 이미 눈 밑에서 물 밑에서 작업은 진행되고 있다. 자, 인도의 CBDC의 세상이 곧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소매용 CBDC가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나가는 인도의 CBDC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요.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는 부분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늘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물밑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종이 앞에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 것 깔아 디지털 혈관으로다가 이게 제목입니다. 이 시스템을 전 세계는 만들고 있는 겁니다. 리플을 중심으로 해서. 자, 독일의 마르크와 그리고 짐바브웨의 통화 돈가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마르크화와 짐바브웨의 통화 미친듯이 돈을 찍어댔었죠? 자, 이거 완전히 돈가치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돈을 돈다발로 수레에 끌고 와서 이거 하나 사더라도 물건을 살 수가 없었어요. 따라와는 유로, 엔, 파운드, 달러, 위안화 다 종이 앞에 돈을 부셔버리게 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다음 연준의 통화 사이클을 예측해보면 금리 인상 끝단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금리 유지,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겠죠. 그리고 따라오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즉, 종이 앞에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 것으로 깔아 디지털 혈관으로다가 이게
귀에 꽂히시길 바랍니다. 제 방송의 특징은 귀에 꽂히게 반복하는 학습이에요. 그래야 지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일부 구독자님께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신다 하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를 머릿속에 찰칵하고 저장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거릴 때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갈 수 있고요. 더불어 블록체인과 NFT와 CBDC와 그리고 통화 시스템과 금융과 따라오는 미래를 읽는 통찰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무척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따라오는 우직하게 바로 멈추지 않고 길을 걸어가는 것. 꾸준함이라고 하죠. 그 꾸준함이 결국은 그 누구도 도착하지 못하는 길을 도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면은요. 다만 대중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종이돈이 끝난다는 것을 대중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이돈의 원리를 단 1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노동노예로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기분만 알아채는 눈치머리만 발달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음에 연준 통화 사이클에 예측을 해보면 결국 종이화폐 시스템은 끝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 성장을 어디에서 만들어내느냐?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촉감을 느끼는 실물 경제가 아닙니다. 실물 경제가 아니고 가상의 경제. 그래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크립토 커런시로 이동합니다.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실물 경제의 파일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대량 경제의 생산을 끝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와 원유 증산을 통해서 이미 수없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정보와 가게와 기업이 공존하고 실물 경제와 연결됩니다. 여기서 디지털 물질을 뽑아냅니다. 여기에서 가치가 창출되고 종이돈에서 바로 디지털 물질로의 이동입니다. 이것을 통찰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면에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자,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에 유틸리티 기반 NFT, 부동산의 실제 문제를 해결한다. XRP 원장을 통해서 NFT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부동산 또한 그 역할을 하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치품, 예술품, 수집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결국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메타로의 확장에 있어서 부동산으로서 확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올해 2월 초 레슬리 알렉산드라는 플로리다주 걸프포트에 있는 집을 65만 4천 달러에 팔았습니다. 이 판매는 미국 블록체인에서 NFT로 판매된 최초의 주택으로 부동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거래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게 되죠. 큰 거래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비트코인과 같은 또 역할을 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금이 큰, 그런데 NFT를 사용한 부동산 거래 간소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XRP 원장을 통해서 부동산 NFT가 발행되게 되면 결국 간소화와 그리고 NFT로 특별히 제작되기 때문에 기타 토큰에 된 자산의 대규모 정산에 이상적으로 적합하다. 그리고 빠르고 저렴하며 안전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NFT 거래는 5초 이내에 완료되고 비용은 1페니의 일부에 불과하다. 복잡한 스마트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높은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다. 발행, 소각, 거래와 같은 많이 보셨죠? 발행, 소각, 거래. 자, CBDC 원장, XRP 사설 원장을 통해서도 똑같이 말이 언급되고 있죠. 즉, 이 말을 풀어보게 되면 XRP 원장을 통해서 발행되는 CBDC, 더불어서 발행되는 NFT, 도매용 CBDC, 그리고 발행되는 NFT의 거래에 바로 XRP가 사용되게 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게 되지만 155조 달러, 20경 원이 넘어가는 시장 규모와 또 하나 천문학적인 시장 규모가 도저히 예측되지 않는 NFT에 여기서 XRP 원장을 통해 발행되는 NFT의 거래에 바로 XRP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XRP의 가격은 그 끝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100만 분의 1 드랍 설계 방식을 반드시 이해하길 바라겠고요. 결국은 주요 NFT 기능은 원장의 기본 기능으로 사전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대형 부동산 회사나 정부에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XRP 원장을 통한 NFT의 사용 사례 또한 충분히 확장이 되고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따라오는 CBDC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물 ETF와 전세계 CBDC가 이미 인프라가 깔려가고 있죠. 이와 맞물려서 XRP가 금융기관에 꽂힐 때 우리는 달러로 가게 될 XRP의 가격을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스위프트 2.0을 천천히 잠식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자, 정말 중요한 기사 하나 떴는데요. 제14회 국제회계 포럼에 가상자산 회계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에 참고하겠다. 자,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 대체 시장만큼 급성장, 회계 기준 마련해야.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미 나올 부분인데 이제 논의가 조금씩 되겠죠. 그리고 크립토 윈터에 적합한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의 미래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왜? BIS에서 BIS를 통해서 XRP와 리플 더불어 전세계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그리고 바로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글로벌 기득권의 연장선이다. BIS에서 자기 자본 비율, 은행의 금융에 대한 시스템이 정해지게 되죠. 그 시간차로 맞춰지게 되면서 따라오는 국제 회계 기준 IFRS. 그렇기에 회계, 재무상태표, 구대차 대조표죠. 여기 자산에 딱 바로 가상자산에 꼽히게 되면 그 순간이 오게 되면 과연 가상자산이 이미 그 전에 제도권에 꼽혀 있겠죠. 그리고 그때는 과연 가격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크립토 윈터 시기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IFRS 국제회계 기준이 가상자산의 체계적인 회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자, 중요한 거는 BIS를 통해서 국제결제 은행에서 기본적인 툴이 먼저 전 세계적으로 통용화가 돼야 되겠죠. 그 전에 소송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태동한 비트코인을 필두로 NFT 등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세계 가상자산은 작년 11월 시가총액 3조 500억 달러. 그런데 FTX 파산 시청 중으로 루나와 같은 폭락 사태와 최근 1조 달러 이하. 자, 이러면 지금 어떻게 되죠? 1조 달러 이하면 지금부터 100조 달러 이상, 100조가 뭐겠습니까? 200조 달러 그 이상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립토 윈터라 불리는 가상자산의 불안개를 막고 있다는 평가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2023년 3월 자금 세탁 방지에 중점을 둔 특정금융정보법이 통과되었으며 가상자산 전반을 다루는 법률이 준비 중이다. 회계와 감사 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아직 IFRS는 가상자산의 다양한 특성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회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따라오는 BIS의 중요한 틀과 따라오는 IFRS의 중요한 틀이 박힌다는 거죠. 이제 회계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가치가 그렇게 얘기하는 대중들이 모르는 얘는 가치가 없다. 종이돈은 가치가 있죠. 현금 3개월 만에 유동자산, 그죠? 유동자산 중에서 바로 3개월 만에 현금할 수 있느냐, 현금할 수 없냐, 고정자산, 이 중에 또한 바로 자유입증일수 수시예금, 그죠? 현금,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가치가 있나 없냐, 바로 국제회계 기준에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가상자산이 포함되게 되느냐, 이거를 인지한다는 거죠. 대중이 인지할 땐 이미 늦었습니다. 가격은 달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국제회계 기준과 맞물려서 BIS,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할 수 있는 바로 국제결제은행에서 금융에 대한 틀을 짜고 있겠죠. 디지털 혈관의 바로 시스템을 짜고 있는 전세계 글로벌 기득권들과 함께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크립토 윈터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산업의 불투명성과 위험을 제거하고 가상자산 투자자와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메타버스, 디파이, 웹 3.0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메타버스, 디파이, 웹 3.0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신산업, 금융의 중심이자 바로 그 시스템에 리플과 XRP가 있다. DCG, 디지털 커런시 그룹, 제네시스에 5억 7,500만 달러 부채가 있다. 자, 그래서 자회사인 DCG 자회사인 제네시스 글로벌에 5억 7,50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리 실버트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내년 5월 만기인 부채가 있다. 3에로 캐피탈이 파산하면서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에 갚지 못한 부채를 떠안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암호화폐 겨울을 이겨냈고 이번 겨울에도 더 강해질 것이다. DCG는 계속해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지나가는 부분이다. 세카이아 캐피탈, FTX 사태로 1억 5천만 달러 손실. 사과의 말 전한다. 자, 그러면서
주요 보게 되면 여기 FTX 붕괴 사태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세계 기관 투자자 중에 테마섹, 패러다임, 세카이어 캐피탈, 세계적인 국부펀드와 바로 벤처 커피탈이죠. 그죠? 여기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 또한 FTX 투자 손실로 1,300억 원을 추산한다. 블룸버그, 소프트뱅크, 세카이어 캐피털, 테마섹, 디지털 커런시 그룹 다 연관되어 있죠. 이미 그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다 뿌리가 같다는 뿌리가 같습니다. 이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다. 즉 의도적인 흔들기를 보고 있고요. 그들은 흔들어가면서 팔 하나 잘리더라도 나중에 더 큰 10배, 20배의 발언 창출을 할 수가 있겠죠. 예전 양털깎기의 일환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죠. 이 흔들기에 고래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즉 남아있는 개인의 물량을 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가격을 띄우면서 결국은 더 큰 부로 이전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